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2025년 대비 1기 1주차, 2주차? 1기 2주차, 2주차. 1기 2주차. 우리 두 분께서 문제 쟁점과 그다음에 그 해설, 그다음에 이제 그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한 쟁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유튜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네,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기 2주차 문제 1번을 맡았고요. 가까이.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안이 그 터널을 이제 터널에다가 철도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터널에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그 터널 위에 이제 장내삼 밭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내삼 토지 소유자가 이제 그 철도가 다녀서 이제 그 진동 소음 뭐 진동 등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그 장내삼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 장내삼 밭을 수용해 달라라는 그 잔여지로 수용해 달라라는 쟁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부터 천천히 물음 1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물음 1에서는 이제 여기 그 사업 시행자인 그 시공단의 시 이사장이 이제 복수 평가를 하지 않고 이제 국토부 지침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타당한지,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법상 수직적 의미의 잔여지 법리가 없는데 이제 그 피수용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거를 이제 특별한 희생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 천천히 보면 저는 일단은 그 물음 1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복수 평가랑 이제 국토부 지침이 이제 그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복수평가 원칙을 한번 써줬고요. 보여드려야 되나? 그냥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시 이사장 주장의 타당성 하면서 이제 복수평가의 원칙, 그 다음에 K지침의 이제 국토부 이게 K지침이거든요. 이제 국토부 K지침의 법적 성질을 한번 검토해줬습니다. 그래서 68조부터 보면 68조에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 3인 이상으로 해서 이제 복수평가 원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K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규칙이다 보니까 이제 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한번 논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원래 보상법률주의를 한번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는 그 인지하지 못해서 못 적었었고, 이제 만약에 모범답안이라 하면 68조랑 이제 K지침 법적 성질 설명하기 전에 아마 보상법률주의 헌법 제23조 3항에 대한 보상법률주의를 한번 언급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K지침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이제 결국에는 판례에서 법규성이 없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물음 1의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복수 평가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단수 평가로 했었고, 그 다음에 K 지침 그러니까 법규성이 없는 그 국토부 교통부 지침으로 이제 보상액을 산정했으니까 이거는 보상 법률주의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피수용자의 이제 주장이 타당한지라는 설명을 했는데 저는 여기 그 수직적 의미의 잔여지를 설명을 할 때 저희 수직적 의미의 잔여지가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제에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특별한 희생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이제 문제를 내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특별한 희생에 앞서 일단 공용 수용의 의의랑 취지를 적어줬고, 그다음에 그 특별한 희생이 뭔지 특별한 희생의 의의나 요건, 그다음 구별 기준, 저희 인적 기준으로 한 형식적 기준설과 이제 손실의 범위나 강도, 성질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실질적 기준설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희생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검토에서 이제 피수용자 피의 주장이 이제 타당한지 피수용자 피라서 좀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언급한 판례가 이제 그 판례 중에서 이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보상법 제 58조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58조에서 이제 그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이제 말하는 그 판례를 한번 적으면서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수직적음의 잔여지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례상 말고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제 피수용자 피해 이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함께 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음 2번으로 넘어가면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 P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소유자가 이를 관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걸 정말 다 적는 거라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 예시 답안이랑 사실 조금 다르게 적었거든요. 예시 답안에는 정말 다양한데 저는 일단은 토지 소유자 P가 일단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 P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첫 번째로 이제 처음에 사업 인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권리라고 적으면서 이제 토지보상법 상에서는 이제 사업 인정에 대한 불복의 이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행정심판법 제 3조랑 행정소송법 제 7조로 이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손실보상 청구를 적었는데 매우 짧게 적었음에도 맞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매우 짧게 적었는데 한 줄, 두 줄, 두 줄? 사실상 한 줄인데 네. 근데 맞다고 해주셔서 네. 하여튼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 저희 그래서 그 공유수동 이제 손실보상의 내용을 이제 적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 소유자가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재결 청구권과 재결 신청 청구권 이렇게 해서 그 토지보상법 30조의 재결 신청 청구권, 80조의 재결 청구권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적어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쟁송제기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토지보상법 83조 내지 85조에 있는 저희 규정되어 있는 이제 이의신청이나 이제 취소소송 보증서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는 따로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토지보상법상 이제 전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다 적는 게 이제 물음 2에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었는데요. 일단 요거는 저희 그 절차를 기준으로 이제 권리구제 방법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 인정에 대한 다툼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 인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이제 그 만약에 사업 인정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의 이제 고의 과실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 요건에 해당하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쟁송으로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도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적었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 다음에 이제 협의에 대한 다툼으로 이제 사업 인정 후 재평가 등에 의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 체결 자체를 이제 하자랑 이제 착오로 보고 이제 다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네, 책 있는 내용을 네,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에는 이제 당사 소송이나 판례에서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아까 피수용자 P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재결신청 청구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결신청 청구권 혜택으로 인한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를 적었고요. 이제 토지보상법 제 30조의 그 사망이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안 적었어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네. 그 말이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보상법 제 30조에 있는 재결신청 청구권 혜택으로 인한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를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재결 후에 이제 권리구제로 사실 이거는 아까랑 중복되는 건데 이제 83조, 85조 같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100점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취소 소송을 항고 소송이라고 적었거든요. 네. 100점을 안 줬어요.
혹시 똑같이? 재결에 대한 권리 구제요? 그 85조 제1항을 그냥 항고소송이라고 적었는데. 아 저도 근데 없어요. 없어요. 오. 아, 근데 저는 이의 신청을 안 적어서 점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의 신청이랑 보증서로 그러니까 내용을 안 쓰고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 그냥 83조 85조가 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하.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물음 3번이 이제 그 장례상 이제 그 장례상을 이제 저희가 박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그 신만이 아저씨가 평가를 했는데 신만이 아저씨가 그 정당하게 평가를 한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쟁점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적으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요거는 저희 뭐 토지보상법 법리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판결 내용을 좀 잘 알자라는 취지에서 내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목차를 안 잡았고 그냥 쟁점상 하나 이렇게 화질이 좀 좋지 않은데 통목차 하나로 적었거든요. 그냥 판례 내용을 그냥 싹 적은 거예요? 네, 그 저희 그 판례 내용을 그냥 다 적었거든요. 근데 굿이 써져 있어가지고 오. 왜 목차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 근데 검토 목차는 좀 적으라고 키워드가 있었고 저는 그냥 판례 내용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렇네요. 판례에 적고 밑에다가 분설해서 검토를 적었으면은 더 좋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설을 안 적었죠. 네. 그래서 판례를 썼는데 이제 소개를 안 써가지고 이제 점수가 뭐 이건 하나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 3번에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판례에서는 이제 된다. 왜냐면 그 판례에서는 이제 법원 감정인을 선임하는 건 이제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누구를 선정하든 괜찮다라고 했는데 박사님의 예시답안에서는 소결해서 이제 감정평가업에 해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감정평가사만을 이제 법원 감정인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가 다시 적는다라고 하면 소결에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안의 검토에서는 이제 물음 1, 2, 3 한 번 더 복귀하는 식으로 적었고요. 마무리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의 네. 장례상 평가의 타당성. 저는 이거를 감정평가랑 감정평가법인 등하고 그 업무 이렇게 해서 규정 앞에다가 먼저 박아놓고 솔직히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거니까 일단 업무를 적자. 그 다음에 이거 법원 감정인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감정평가랑 감정평가법인 등도 적자 해가지고 적어놓고 판례의 태도에 그 전에 종합문제집인가? 그 독점적으로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좀 가져와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를 해서 뭐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한다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본론에 관련된 판례를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설해서 판례를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요 내용을 생각을 해봤는데 배점이 5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각 물음별로 논점에 정리해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써가지고 이게 또 3점밖에 분량이 안 나서 거의 네. 그래서 지금 반 페이지만 썼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판례는 잘 썼다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문제인 게 저는 이제 이걸 일단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써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손으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분량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저는 이게 미리 쓰면 그 한글보다 더 좁게 나와가지고 그 간격이 글자 간격이 한글이 너무 넓고 저는 그거보다 더 좁게 좁아서. 써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어렵네요. 그래서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번 하시죠. 네. 문제 2번은 토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가토지랑 나토지가 나오는데
가토지 전부랑 나토지 일부가 수용이 됐어요. 근데 가토지는 딸기 농사 짓는 데고 나토지는 그 집판장이라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런 내용이고 이제 물음 1에서는 그냥 공용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결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인 경우 그 불복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라 하고 이제 물음 2에서는 가토지가 수용됐을 때 재결 전치 주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음 3은 이제 나토지가 수용됐을 때 그 잔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음 1에서는 재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로마자 2에다가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한 부작위 또는 거부시 불복 방법이라고 박아놨어요. 이렇게 박아놨고 일단 재결 신청 청구권에 대해서 그 의의랑 취지를 수용 법률 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수용 당사자 간 공평의 원칙의 취지가 있다라고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부작위 요건이랑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의 요건이랑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좀 비슷하긴 한데 적었나? 근데 적었는데 좀 배점이 없었어요. 네?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네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네 배점이다. 저도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아마 이게 큰 쟁점이 아닐까. 네. 그런가 봐요. 사실 저는 시간이 좀 남았는지 재결 신청 청구권의 법적 성질까지 적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히 배점이 있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부작위 요건 당사자의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것, 행정청에게 그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적어줬고요. 그리고요, 저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에 그 불복 방법에 대해서 적었어요. 제가 이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요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 가로 그걸로 해가지고 판례는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라고 해놓고 검토를 안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판례를 먼저 앞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결 같은 걸로 불복 방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물음 2번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인데 일단 저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라고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그 판례가 떠올라요. 농업손실보상에서 그 재결 전치주의에 대한 판례 있잖아요. 오늘 한 거. 그거를 그냥 하나를 똑바로 외우고 계시고 이렇게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은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아니 저도 지금 보고 알아내면 말씀해 주세요. 네, 2017도 이치로 2017도 이치로? 농업손실에 관련돼서는 2009다 4332 오. 라고 적혀있네요. 오, 그렇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농업손실보상이라고 해서 농업손실보상의 의의를 적었는데 채점 기준 보니까 재결의나 재결전치주의 의의 같은 거를 적어도 배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골라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서 그냥 농업손실보상의 의의랑 취지를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결전치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라고 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판례 뭐였죠?
34조, 50조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자, 비로소 비로소 법 83조 내지 85조에 그거 비로소밖에 그러니까 그거 적어주시고 판례나 학설을 적었으면 반드시 검토나 사안의 경우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안 적어서 100점을 못 받았어요. 5점짜리라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물음 3에서는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논점입니다. 일단 법적 성질이랑 잔여지 수용 청구 요건, 수용 재결 거부 시 행정소송 방법, 이렇게 쟁점이 3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의의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법 조문을 틀렸어요. 여기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감점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쓸 때 진짜 헷갈렸거든요. 40 뭐더라? 모르겠다. 48조 했는데 47조 했어요. 큰일 나죠. 그쵸.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는 혼 좀 나야 돼요. 47조요? 47조라고. 74조. 어? 74조 아닙니까? 맞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제 태정하시님께서 헷갈렸다. 헷갈리지 않았나? 제가 40, 근데 저는 그럼 왜 48조를 적었을까요? 47조에 뭐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고 뒤에 행정소송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법적 성질을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적을 때는 일단 학설이랑 판례랑 검토까지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적어줬고요. 그 형성권이라는 점이랑 공권이라는 점, 그거를 키워드로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여지 수용 청구의 요건을 적었고요. 이거 저는 그 잔여지 판단 기준을 적었어요. 그 시행령 39조에 있고, 이거는 그 두 문자 대농 교종. 최대한 자세하게 그대로 적어야 된다고 해서 완전 그대로까지는 아닌데, 저는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지 수용 지결 거부 시 행정소송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판례가 있죠. 일단 잔여지 수용이 확장 수용이니까 이게 형성권적 성질에 비추어 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다툰다고 판시한다 라고 하고, 자연지 수용 청구권은 이제 형성권적 성질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관할 토지 그 자연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제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한다. 오, 외웠어요? 겁니다. 아마도 기회는 판례였던 것 같아서. 저는 이때 진짜로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기 그 잔여지 수용 재결 거부 시 행정소송 방법이 판례에서 이제 그 보증서라고 이제 해주긴 해줬는데, 저희가 근데 형님도 그렇고 저도 놓쳤던 게 보증서에 대한 의의를 안 적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판례를 적기 전에 보증서에 대한 의의를 한번 적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문제 2는 끝났습니다. 문제 3번 다시죠. 그리고 저 아까 문제 2번에서 네. 저는 그 문제 2에 물음 1번에서 네. 그 문제 1이 문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이제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 신청을 청구하였고 뭐 재결 신청하지 않거나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한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맨 처음에 협의랑 재결 신청에 대한 의의를 한번 써줬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길래 근데 최종 그 기준에는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배점 여유가 되시면 이런 것도 한번 적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최대한 그냥 앞에 적혀 있는 것들 시간 되고 하면은 그렇게 다 적어주시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배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문제 3번인가요? 네, 문제 3번입니다. 네. 문제 3번은 이것도 그 아까 문제 1에 물음 3번처럼 판례가 그냥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적혀 있잖아요. 2016도 64241 이 판결에 대한 문제이고 수용 재결을 한 다음에 협의 취득이 가능한지랑 그 수용 재결 무효 확인을 구했을 때 소유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지, 그거를 대답을 하시면 돼요. 물음 1에서는 수용 재결 후에 협의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었고, 일단 저는 그래서 처음에 수용 재결의 의의하고 법적 성질까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법조문을 34조랑 50조를 다 적어줘요. 근데 보니까 사업인정 전 협의도 적으면은 그 배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안 적었거든요. 그냥 협의, 그러니까 사업인정 전후 원래는 사업인정 전이면 16조 후면 후면 26조. 네, 근데 저 그냥 근데 그냥 좀 다 적었어요. 근데 적었는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수용 재결의 의의 취지랑 사업인정 전 협의, 후 협의가 다 그 배점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 전 협의랑 후 협의랑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의의를 적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용 재결의 의의 법적 성질을 적고 협의 의의 취지를 적었는데 저는 26조를 적었지만 여유가 되시면 뭐 전후 협의 다 적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용 재결 후 협의 취득 가능성이라고 해서 판례랑 검토를 적어줬고요. 판례에서는 그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판례에서 그 보상금을 미지급하거나 미곡탁하면은 재결이 실효될 수 있고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랑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하고 토지보상법상 목적에 비추어서 딱히 금지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제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판례를 잘 보시고 그 부분들을 적어주고 그래서 이러므로 수용 재결이 있은 후라도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적을 때 저는 그 사업인정 후 협의 취지가 그 중에 하나가 최소 침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할 때 협의 계약 수용 재결 이후 협의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 토지보상법상 금지 규정이 없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의 취득, 토지보상법 위법 취지 등에 비추어 수용 재결 후 협의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음 2번. 물음 2번에서는 수용 재결을 했는데 그 뒤에 협의 취득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 재결 그 미지급 미공탁해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 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을 그 판결을 받더라도 이 피수용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지 일단 결론은 없겠죠. 이거 그 박사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그
변신. 배신. 변신. 변신. 맞아. 배신이 아니고 변신. 변신. 배신도 맞죠. 그래서 이것도 판례 적어주시고 바로 검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판례에서는 보상금을 새로 정해서 그 협의계약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용재결이랑 별개로 그 협의 취득을 하는 계약을 했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무효 확인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킬 수 없고 다른 그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검토만 간략하게 뭐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뭐 그 회복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자 4에서 상한의 해결 결론은 꼭 적어주시고.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네. 좋습니다. 와. 추가로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추가로 이거 물음 2에서 그 실효 사유 같은 거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 그게 뭔지.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이제 토지보상법 42조에 이제 그 수용 재결에 이제 실효 규정을 안 썼는데 이제 그것도 써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아까 사실 물음 2에서 이거 좀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뒤에서 또 안 썼거든요. 다음에 잘 보완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저희는 네, 마무리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